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론 강의 16강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환사채 공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환사채의 개념과 전환사채 발행 및 주식 전환 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강의 시에는 전환사채 발행 공시 해석 방법과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력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작전 세력의 경우 매집을 하기 전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고 했었죠. 이때 작전 세력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이용해서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공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전 세력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비밀도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공시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전환사채는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해진 전환 기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환 비율은 총 주식수 대비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전환사채란 다시 말해서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전환가액과 전환 비율에 따라 주식 전환 청구권을 통해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환사채 공시는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기업 공시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아니면 네이버 증권 전자공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자공시 다트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시 유형은 주요 사항 보고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 여기 상세 조건 열기가 보이시죠? 이 보고 설명에 전환사채 권 발행 결정을 선택하시고 다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별로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시고 문서 목차에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선택하시면 공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시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금 조달 목적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아니면 시설 증설 목적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환 청구 기간입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여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전환가액과 전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8,000원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를 보고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주식으로 바꾼 후 시세 차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까지 도달했다면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공식 사이트로 돌아가서 한번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종목을 보는 게 낫겠죠? 최근에 제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하나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좀 키워볼게요. 메뉴에 사채의 종류가 있는데 어, 여기 뭐 무기명식, 무이건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채의 겉면 총액은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기술은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네요. 그리고 아래에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는 앞으로 더 발행 가능한 사채 금액을 의미합니다. 4,500억 정도 더 발행이 가능하네요. 다음 3번 자금 조달의 목적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자금 조달 목적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그리고 기타자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업의 운영이 순탄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악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이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위한 영업양수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이런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기술이 600억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왜 했는지 잠시 뉴스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면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장비 제작 전문 업체인데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신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운영 자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기술 분야 연구 개발에 쓰인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자금 조달 목적은 오케이, 양호. 다음 4번 사채 이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있는데 표면 이자율은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 이자율이고 보통 표면 이자율은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 이자율은 5번 사채 만기일과 같이 봐야 하는데 해당 사채를 중도 상관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즉 만기 시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만기 이자율이 3%고 사채 만기일까지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3%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표면 이자율 경우 일반적으로 2%에서 4%로 일반 채권보다는 낮은데 회사가 정말 어려울 경우 5%에서 8%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자율은 낮을수록 호재로 인식이 되고 회사가 어려워서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회사가 어렵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악재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모두 0%네요. 이것은 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없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믿는 구석 없이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채권자,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전환 비율과 전환가액입니다. 전환가액은 주식 전환 시 기준이 되는 한 주당 주식 가격으로 이 공시에서는 54,723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 전환 비율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전환되는 주식 수와 비율입니다. 만약 공시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 전환가액 54,723원 기준으로 어, 109만
6,431주가 발행이 되고 이는 총 주식수 대비 11.84%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총 주식수 대비 비율이 높을수록 추후에 시장에 많은 물량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환 청구 기간입니다. 이것도 잘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환 청구 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청구, 즉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환 청구는 보통 납입일로부터 1년 후 가능한데 전환사채가 전환되어 상장되기 전에 공시를 반드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면 언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29년 3월 30일까지 주식을 전환할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리픽싱 항목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전환가액이 정해지는데 전환가액은 회사의 주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의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리픽싱을 통해서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공시를 냅니다. 즉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게 하락하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유리하도록 전환가액을 낮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환할 수 있는 주식보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12발행을 1억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이 만원이라고 했을 때 1억을 만원으로 나누면 발행 가능 주식수는 1만 주가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5천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액을 5천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1억을 5천으로 나누게 되면 발행 가능 주식수는 2만 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처럼 리픽싱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전환가액을 계속해서 낮출 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과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최저로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는 최저 조정가액을 설정하는데 보통 전환가액의 70%로 설정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몇 개월마다 리픽싱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저가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리픽싱을 진행하는데 하나기술을 살펴보면 7개월마다 리픽싱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저 조정가액은 전환가액의 70%인데 하나기술 경우에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90%로 제한을 하였네요. 그러면 원래라면 전환가액 54,723원의 70%인 38,300원 정도가 최저가액이 되어야 되는데 90%로 설정을 하였다고 해서 최저 조정가액은 49,251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폭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환사채 공시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작전 세력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작전 세력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리픽싱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행위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채권자, 즉 세력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액을 낮추고 전환 청구 가능일이 도래했을 때 호재를 터뜨리면서 주가 상승 시에 주식을 전환 청구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리픽싱을 많이 악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릴 때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즉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이 세력의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을 역이용하여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에 세력들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의 자금 공급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모투자합자회사나 캐피털, 운용사 등 이런 주체들은 세력을 위장한 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은 세력으로 공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사모투자합자회사로 둔갑하여 등장해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지분을 높이고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면 주가를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주주가 사람이 아닌 이러한 주체들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보통 경영 참여 목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 신호로 보고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은 이처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자 수익도 챙기고 회사 가치가 높아질 경우 리픽싱을 통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이후 주가를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환사채 공시 보는 방법과 작전 세력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전환사채 공시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기업의 방향이 보이고 향후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해를 잘 하시게 된다면 공시에 대한 해석 능력과 시야가 트여서 향후 훨씬 더 쉽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